2004년 3월 12일 계명대학교에서는 개교 50주년 기념으로 2004 계명대학교 에베레스트 원정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50주년 기념으로 계명대 산악회가 단독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서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원정대 단장으로 김상홍, 그리고 원정대장으로는 배해동, 등반대장으로 박무택, 부대장 백준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원정대가 꾸려졌고, 이들은 설악산, 팔공산 등에서 팀워크 향상과 체력 증진, 그리고 심폐기능 강화를 위한 훈련을 한 뒤 마침내 2004년 4월 7일 에베레스트 5200m 지점에 베이스 캠프를 구축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4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5800m의 캠프 1, 6300m의 캠프 2, 이런 식으로 8300m의 캠프 5까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명대 개교 50주년 기념일인 5월 20일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학교 깃발을 꽂을 계획이었죠. 원정대 대부분은 7000m 이상 높이까지 올랐던 경험이 있던 멤버로서 특히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를 등반대장 박무택은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 중 1, 2, 3, 4위 봉인 에베레스트와 K2, 칸첸중가 그리고 로체 등정에 성공했었던 베테랑 산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팔 촐라체봉은 세계 최초 겨울 등정이라는 기록까지 갖고 있기도 했죠. 박무택 등반대장은 이번 등반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학교의 개교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반드시 성공해 에베레스트 정상에 학교 깃발을 꽂겠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칸첸중과 K2 시샤팡마 등 여러 험준한 고봉을 오르내리며 삶과 죽음의 고비를 함께 해왔던 동지이자 선배였던 한국 대표 산악인 어몽길과도 굉장히 친했던 박무택은 당시 네팔 카트만두에서 다른 원정길에 있었던 어몽길과도 만났는데, 이때 어몽길은 박무택에게 둘 다 성공해서 한국에서 보자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렇게 박무택은 에베레스트로 향했고, 어몽길은 15자 얄룽캉에 등정하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시작된 에베레스트 등정은 계획하고 목표한 것처럼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5월 14일에 캠프5까지 설치를 성공했고, 드디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월 20일이 되자 박무택과 장민대원은 엄청나게 추운 날씨와 산소마저 희박한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죠. 그렇게 마침내 두 사람은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에 성공해 계명대학교 깃발을 정상에 꽂은 뒤 "여기 정상입니다" 라고 무전을 보냈습니다. 초조하게 그들의 무전을 기다리던 캠프에서는 치직거리며 들려오는 무전을 듣고 환호성이 터져나오며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죠. 하지만 이 환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가 박무택에게서 "장민이가 탈진했습니다" 라는 무전이 온 것이었죠. 심지어 그들의 위치는 얼음과 바위가 뒤섞여 있어서 가장 험난한 암벽 구간인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캠프에 더 충격을 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박무택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설맹이 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라고 무전을 해온 것이었죠. 너무나도 절망적인 조난 상태에 빠지자 캠프에서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여기저기 연락을 취해봤지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산 위에서 둘 다 죽을 순 없었던 박무택은 오랜 설득 끝에 장민대원에게 먼저 내려가라고 말하고 내려보냈고, 그는 춥고 기나긴 밤을 에베레스트 정상 근처에서 혼자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그리고 오후 3시쯤 박무택에게서 또다시 무전이 왔는데 "더 이상 못 움직이겠습니다. 비박을 해야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고, 그로부터 40분 후 "고통스럽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산소가 없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라는 무전을 마지막으로 박무택은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또한 오후 1시쯤에 먼저 내려갔던 장민도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지 않았죠. 절망에 빠진 캠프에서는 외국 원정대들을 직접 찾아가 구조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지만 도와주는 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박무택을 구조하러 출발했는데, 그는 바로 박무택과 무전을 주고 받았던 백준호 부대장이었죠. 그는 "내가 가서 무택이 데려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다음날 날이 밝는 대로 셰르파 한 명과 함께 박무택을 구조하러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탈진한 채로 설맹에 걸린 사람을 혼자 구조하러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백준호와 박무택은 수많은 세월을 함께 산에서 보낸 둘도 없는 사이였던 만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백준호는 우여곡절 끝에 눈 속에 파묻혀 있다시피 한 박무택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박무택은 이미 너무 동상이 심했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으며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함께 온 셰르파는 먼저 산을 내려갔고, 백준호는 박무택의 곁을 한동안 지키다가 하는 수 없이 혼자 하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준호마저 하산 도중 실종되어 원정대 대원 중 3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죠. 한편 얄룽캉을 등정 후 하산을 하던 어몽길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3명 중 2은 온데간데 없이 실종되었지만 박무택의 시신은 암벽 중간에 로프째로 매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후 등정하는 산악인들에게서도 박무택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심지어 백준호와 함께 박무택의 구조를 위해 올라갔던 셰르파는 시신의 대략적인 위치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어몽길은 이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 이유는 자꾸 박무택이 눈에 밟혀서였습니다. 홀로 외로이 추운 산 한가운데 매달려 있을 후배가 너무 애처로웠던 것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 끝에 어몽길은 박무택의 시신을 수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시신도 보이니까 가서 데리고 오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혼자 올라가는 것 자체도 목숨이 위험한 일인데 죽은 동료의 시신을 수습해 온다는 것은 세계 어느 원정대에서도 시도조차 하지 못한 위험한 일이었죠. 문제는 어딘가에 있다고 해도 눈에 파묻혀 있을 수도 있고 대략적인 위치만 알기 때문에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하더라도 직접 수색 작업을 벌였어야 했으며 시신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암벽 구간에서 시신을 떼어내는데도 엄청난 체력 소모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곳에 방치된 시신은 오랫동안 눈과 얼음이 들러붙어 100kg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무거워지기 때문에 성인 남자 여러 명이 같이 옮겨야 하는데 길이 동네 뒷산의 등산길처럼 잘 닦여져 있는 것도 아니라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신 한 구 수습하러 갔다가 여러 구를 수습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태껏 유례가 없는 시도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산악가인 라이놀트 메스너는 같이 이 산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기도 했고 만약 성공하더라도 이 성공 소식에 다른 나라의 산악인들도 시도하다가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겨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하죠. 그러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일에 과거 어몽길과 함께 산을 오르던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대원의 시신을 추운 얼음산 한가운데 외롭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우정과 의리로 뭉친 이들 덕분에 마침내 휴먼 원정대가 꾸려졌죠. 그리고 드디어 2005년 3월 14일 휴먼 원정대는 에베레스트를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베이스 캠프에서 다시 한번 박무택 시신의 위치를 들은 뒤 마침내 에베레스트를 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오랜 준비 끝에 마침내 디데이를 5월 17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체감상 초속 20m에 육박하는 엄청난 바람이 불었고 18, 19일에도 마찬가지로 태풍에 근접하는 바람 세기로 인해 결국 등반 실패를 하고 말았죠. 그리고 마지막 디데이를 5월 29일로 다시 잡았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오자 새벽 3시경 원정대는 두 팀으로 나눠 수습 작업에 돌입했죠. 엄청나게 추운 날씨와 거센 눈보라를 헤치며 우여곡절 끝에 목표 지점 근처에 도착한 원정대는 얼마간의 수색을 거쳐 5월 29일 오전 9시 드디어 로프에 매달린 박무택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절벽에 얼음과 함께 들러붙어 있었던 시신은 아무리 팔과 로프를 당겨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죠. 결국 피켓을 이용해 시신을 떼어내기 시작했는데 그 추위 속에서 장장 3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결국 시신을 떼어내는데 성공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박무택에 돌출된 채 굳은 여러 부위들로 인해 시신을 들 것에 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어몽길은 그냥 시신을 자일로 묶어서 내려오라 명령했고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어몽길과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린 박무택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꽁꽁 언 박무택의 시신을 보자마자 어몽길은 시신을 끌어안으며 쉰 목소리로 무태가 네가 왜 여기 있니? 집사람 어머니 아들이 기다리잖아. 이제 나랑 같이 가자 라며 통곡했죠.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시신을 운구하기 시작했는데 100kg이 넘는 시신은 대원들이 전부 달라붙어 2시간 이상을 옮겼지만 고작 100m 정도밖에 이동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상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대로 계속 시신과 함께 내려가다가는 또 다른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높았죠. 그러자 어몽길은 네팔의 풍경과 티벳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해가 하루 종일 비치는 곳이 있다며 조금만 더 가서 그곳에 박무택의 시신을 묻어주자고 말했습니다. 휴먼 원정대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한 원정대 대원들은 박무택의 시신을 두고 돌무덤을 쌓아주었고 어몽길은 베이스 캠프에 눈물을 흘리며 박무택을 묻어주고 있다는 무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몽길은 홀로 남겨진 박무택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맨손으로 있는 박무택의 시신의 손에 장갑을 끼워주고 옷깃을 여며주었죠. 그리고 내려오는 도중 함께 실종되었던 백준호와 장민의 시신을 찾고자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체력을 소진한 상태였고 부상자도 속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수색 작업은 결국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모두 안전하게 내려온 휴먼 원정대 대원들은 6월 4일에 고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는 위령제를 열었고 전 세계 산악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원정이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